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새벽 4시 12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은 좀 따뜻했었는데, 또 내일인가 오늘이죠. 오늘 또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니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뉴스는 그렇게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아서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일단 시황을 해드렸던 그 구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큰 흐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이 구간에 대한 적당한 38.2% 정도 되는 부분이고, 반등할 만한 구간이었다. 그죠? 실제로 반등이 3,500만에서 나왔고, 4,400만에서 잘라주고, 3,800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 보니까 3,800이 아니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반등은 사실 바로 갈 반등이라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여기서 반등은 그래서 요구간에서 알트가 다시 반등이 좀 펌핑했었고 요구간이 3,800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디테일한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상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날 요 구간에 반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여기서 제가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30% 이하로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시드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다. 그 부분들만의 특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방에서 이 부분을 뭐 오해를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런 구간들에서 이 수렴 위에 밑으로 가나요? 수렴 위로 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되게 곤란해져요. 수렴은 수렴일 뿐입니다. 너무 작은 수렴을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요 수렴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렴에 대한 얘기 하셨던 분들 요것도 일종의 수렴 파동은 맞겠죠. 수렴은 그냥 수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이 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렴 진행이 되고 또 이 파동에 대응되는 하락파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권이 형성이 되었고 또 뭐 엘리트 반동파 죄송합니다. 요 반등 파동에 대해서 요 반등 파동의 조정비 61.8%의 조정비를 반등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락파에서 61.8%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거 3,800만 원인 거라. 그게 수렴인 거예요. 너무 작은 흐름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 내용은 공방에 오신 분들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렴이든 뭐든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 어설프게 나대다가 개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도 3년차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그러고요. 내가 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박살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본 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건방지지만 시장에는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을 필두로 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파동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한 번쯤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정세, 완벽한 조정세, 수렴세가 다 끝나고 새로운 대파동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시그널을 잡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매수하세요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일부 알트들은 여러분들이 들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이미 한 템포 지나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이콘 같은 경우죠. 그죠? 아이콘은 공개방송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리딩을 해드렸는데,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 대답이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적당한 부분은 그냥 소소하게 즐거움을 즐기시면 될 텐데, 이런 구간들 그냥 소소하게 놀다가 나중에 큰 게 나올 거예요. 큰 게 나올 때 잡아치면 된다고. 근데 배짱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차트만 계속 보면서 매매만 반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만 계속 빠질 겁니다. 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반대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노리기 좋은 흐름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 추세 있죠. 요 추세. 요거 좀 이상하다. 이게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네.
요 추세에 대한 이탈 방향은 지금 항방으로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것에 대해 모멘텀이 지금 강하냐라는 부분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매수했던 분은 여기서 로스 걸어놔라. 여기는 빠지면은 여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빠지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좀 가더라도 이걸 쓸고 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지금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진행되더라도 여기를 보고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그림이 좀 예뻐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은 A, B, C가 이렇게 될지 C가 여기서 끝나고 D, E 하고 이렇게 빠질지 올라갈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제가 정확하게 감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5개, 4개째가 나왔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단타 한번 쳐보세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에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찝찝한 부분이고요. 아울러 이 구간에서는 이제 소액 이제 다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수익 나셨던 분들은 여기서 도전해도 좋아. 왜냐면 벌었으니까요. 벌었으니까 좀 손절 좀 나가도 괜찮잖아. 많이 먹었잖아 이만큼이면. 근데 그분들이 많을까 과연? 제가 실시간 리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말씀 못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살라 그래요. 풀매수를 하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그분들의 특권입니다. 배짱도 좋았고 도전 가치 있었던 분들이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올라가면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이 정도.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시면 그때 전략을 취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기서 취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취하지도 않을 거고요. 올라간다면 상승한다는 그림 그려준다면 말이죠. 몰라요. 아직 도전적인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손절 롱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지, 매수를 탈 수 있겠지만 싹 그렇게 뭐 권장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반반이기 때문이죠. 반반. 잘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울러 아주 크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긴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자 상황에 맞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여기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보입니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보시면 와서 조금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까지 와서 수익을 여기서 제가 물량 확 줄이신 분들은 다시 적당히 채워두십시오. 빈손으로 가지는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많이 벌었으니까 한 20-30% 채워두십시오. 다시 적당히 채워두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비율을. 그리고 여기서 사셔서 여기서 팔았던 분들,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팔았던 분들, 요거까지 잡아먹었던 분들, 제가 시향을 해드렸던 부분들, 요거까지도 잡아먹으셨던 분들은 또 여기다 일부를 살짝 걸어두세요. 디테일하게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든 살짝 걸어두십시오. 그 상태로 그냥 가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아이콘으로 수익을 조금 내드렸어요. 그죠? 살짝 리딩도 했었고, 지금 최근에 지금 일주 사이에 리딩 다 끝나고 나서 오신 분이 지금 속을 썩이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가 섭섭하게 말씀을 드려서도 죄송하고요. 저는 제 두통이 좀 심하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랬던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욱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대화의 자체가 전제가 틀려먹었어요. 잘못되어 있다. 틀려먹었다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예상을 잡고 하려고 하세요. 예상 못합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아이콘 좋다라고 그랬고, 그죠? 여기서도 아이콘 제가 샀던 거 보여드렸고, 최근에 리딩했던 부분인데 보여드릴까요? 저기 옆 화면이 지금 꼭 오픈이 안 됐어서, 네. 최근에 자, 얘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봐봐요. 짧은 흐름이지만 여기서 680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분할 매수예요. 제가 대충 봤거든요. 핸드폰으로 누워서 대충 그냥 알아서 하셔라 하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요 사이에 매수를 깔아두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체결됐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계속 쭉쭉 가기를 기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풀매수를 해놓고? 아니에요. 사실 이 거래량 만취됐기 때문에 얼마 사지도 않았을까? 잘라내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잘라내셔야 돼요. 그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좌 관리하셔야 돼요. 잘라낸다면 20% 좋고 10% 좋고 님들 취향, 님들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700에서 850 사이 분할 매수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바닥에서 분할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죠? 거의 역 끝에서 됐을 거야. 한번 평 670원, 660원 정도의 평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한 20%만 잘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본 요 밑에서 손절 걸어두세요. 뭐 쉽잖아요, 그죠? 샀던 부분에 20% 정도 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 계산이 산수잖아요, 산수.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좀 계산을 늘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맨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거, 계장 늘려놓으면 큰 거 한 거 실수해서, 리플 사갖고 물려서 손절해서 손해보고, 그죠? 아니, 그렇게 빨리빨리 할 거면 이걸 코인을 왜 합니까? 차트를 왜 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디테일하게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디 갔냐? 최근에 기프터도 터져 나가고, 그죠? 어디 갔냐? 몇몇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있었던 것 같아. 터져서 리시언님 같은 경우는 또 큰 돈을 또 벌어서 돈을 다 찾고 나오셨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기다렸다가 승부를 보신 거잖아요. 그죠? 회장도 없고 모든 게 다 해서 그냥 돈은 벌고 싶고 욕심은 많고 그렇게 되면 다칩니다. 섭섭한 말씀이라도요, 그거는 좀 챙겨 드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들이 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잘 챙겨 두십시오. 지금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체인링크도 괜찮다고 쭉쭉쭉 하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 차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스가 나쁘다, 안 갈 것이다, 리플이 나쁘다, 안 갈 것이다가 아니라 굳이 이런 종목에 승부를 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리플이 이제 지금 수렴 자리를 잡고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 들어가시면 돼요. 보여주면. 리플이 쉽게 죽을 것 같지, 안 죽었으면 하겠지만, 그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노리겠죠. 제가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노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 온다고 하도 당장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주 소형거로 구경할 거예요. 한참을 구경하실 겁니다. 실제로 예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돈을 잃은 이유가 급하기 때문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잡기 위해서, 여기서 라이트코인을 잡기 위해서 이걸 다 구경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당시에 CL님께서 라이트코인 장기픽입니다. 여기선가 이렇게 라이트코인 장기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구간에서. 여기다, 여기. 이쯤인 것 같다.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시 상승을 라이트코인 주도를 하고, 라이트코인 차트가 상당히 멋있게 올라갔더라고요. 멋있게 올라갔어요. 멋있게. 그래서 이 펄스의 가동성을 좀도를 하고 되돌림을 기다렸죠. 계속 제가 원하는 흐름, 수렴까지 다 기다렸어요.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표 흐름까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 구간에 사토시 차트 분석 다 하고. 그럼 이걸 하나 먹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는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가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놓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손절하니까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사서 빨리 벌고 싶으시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은 상승하는 이후로 잡으시는 게 빠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커져요. 손절가가 멀어지기 때문에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겼죠. 잘 안 생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임펄스로 보였던 이 파동이 여기서 깨져버릴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깨져서 다시 반복하고 잡아서 살리고 나오면 만회를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당시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깨지고 손절하라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480원, 420원 뭐 이 정도 이야기, 420원 뭐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420원에 정찰을 넣더라도 한웨이브 기다렸다가 잡으시면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탈출하고 나와야지.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해야지. 다시 이 친구 안 보든가.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다시 살려줬다라는 것, 다시 살려줬다라는 건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잦은 매매는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잦은 매매는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률이 80%가 되지 않는 이상 잦은 매매 하지 마세요. 특히나 뭐 이 코인 현물 차트로 오늘 15분 차트, 5분 차트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털려봐야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선물도 5분 차트, 10분 차트, 90분 차트, 4시간 차트, 한 1일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900T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 분들 차라리 옵션에다 선물하시고 비트맥스 마진 하십시오. 저 바이낸스 가셔가지고. 바이낸스 가서 계속 탈탈 털려 보셔야 정신 차리죠. 비트맥스를 하시든가요. 비트맥스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딴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진은요, 그런 분들 한 번 실수하면 계좌 터집니다.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터진다고. 저도 경험자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래 봤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물론 계좌 단위가 작습니다. 제가 비트맥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 철칙은 절대로 거기에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요, 비트맥스에 100만원 갖고 시작하다가 1억을 날려먹으셨어요. 왜요? 하락장 때 숏을 쳐서 돈을 좀 버셨나봐요. 그러니까 비트가 늘었나봐, 상당히. 그래서 기분 좋아하면서, 근데 다시 잡았는데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까요 하면서 계속 비트코인 사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게 교차 픽이 그렇거든요, 교차가. 그러면서 더 이상 사놓지 못하고 계좌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100만원 날리면 될 걸 살려보려다가 1억을 버었다고요. 여러분들 물타기가 그런 거야. 한 번 실수하면 터진다고요. 제발. 그죠? 그리고 함부로 예상하려 하지 마세요. 함부로요. 예상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면, 교과서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있는데 한 3번은 읽어야 그래도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앞에 차례 정도만 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하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또 바둑에 빠져서 바둑을 또 좀 취미삼아 또 보고 있는데, 바둑을 두지는 못하는데요. 대중이 너무 좀 그 바둑의 그 심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마인드적인 측면이 매력적이어서 바둑을 그냥 취미삼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가장 그 대국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매매도 똑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기분 좋다 이 정도로 끝이 내고 손해 났네 이런 것도 끝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하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노신다면 그건 무리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카푸어라고 하죠. 차를 한 대 샀는데 그걸 애지중지 차밖에 없는 사람들, 그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차를 사셨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또 지금은 좀 재미없겠죠. 지금은 그 재미없고 있지만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또 재밌는, 그리고 또 시장이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은 무척 재밌는 시장이 연출될 겁니다. 어쩌면 개인 투자자, 개미라고 하시는 어설픈 분들은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선수분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열심히,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연습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공방 안 오셔도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 일지 정리하세요. 매매를 스스로 정리하셔서 우리 공개방에도 매매 일지 같은 거 올려보시면 좋습니다. 지나간 거 올리셔도 좋고요. 가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일지 같은 거 올려보십시오. 그건 가지고 하는 건 뭘 하지 않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